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내용이 발표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매월 750억 달러씩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는 내용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완화 대출이 2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수신을 유치한 은행들이 자금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최고가로 또 마감을 했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활발히 펼쳐졌었는데 규모가 나왔죠. 6천억 달러 규모다라고 FOMC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도 나왔는데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940선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935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건설과 보험업종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내렸는데요.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문화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긴축 우려가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0.2에서 0.3%씩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년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 역시 이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에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하나씩 이제 밝혀지면서,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결과들이 나왔듯이 공화당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FOMC에서 2차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들의 흐름들도 좀 좋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단은 그런 시장 흐름들이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들은 좀 추가적으로 향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인도가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이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이제 금리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은 어제 그 종목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공화당의 이제 승리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주와 이제 인도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다음 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좀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보험주와 그다음 은행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가능케 하는 그러한 잣대로 좀 보여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달과 10월달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과 경기의 문제에 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딜레마가 그런 고민이 이제 한눈에 풀어야 될 숙제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 주쯤 되면은 어느 정도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증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도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벌어질 텐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수급 주체별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은 상당히 양쪽으로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이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은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또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네. 수급 역시 긍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그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난번과 같은 9월달과 같은 대규모의 그러한 매수는 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그 국내 펀드가 1880선을 넘어서면서 일단은 펀드가 이제 다시 수급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작용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1940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달 1200선, 1220선에 이제 근접을 하는 지금 1197로 끝났는데요. 1200선이 일단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도 이러한 흐름을 봐서 좀 약간 쉬었다 가는 그런 핑계거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지만 보통 이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후에 선거에 대한 그러한 그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당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기간이 오히려 2주나 3주 정도 후에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선거 결과라든가 FOMC에 이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오히려 지켜보시는 것들이 좀 변동성에 좀 지켜보시는데 좀 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오늘 뭐 시장 흐름 본다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좀 오버슈팅된 국면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좀 약간 지나친 기대는 좀 금물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한 번 더 고점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현대차가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1일 천하로 끝났고요. 기아차 역시 한번 9위를 넘어서서 뭐 8위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좀 그게 또 좌초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자동차 업종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단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잦아드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업종은 뭐 수익도 잘 나고요.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가장 좋게 보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뭐 부담이 되는 것은 주가 문제겠죠. 그 기아차가 며칠 전에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오버슈팅 국면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5만 원 주가를 넘어서면서요. 그런 측면들이 약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수급 구조를 본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 안 올라가는 그리고 계속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펀드 환매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기관들의 수급도 본다 그러면 한정된 작은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수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좀 연동되는 그렇지만 종목과 업종군은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그 다음에 화학 관련주들입니다. 이런 업종과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로 편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편입하실 때는 뭐 IT 쪽이라든가 그런 쪽 좀 평가 소외된 종목들, 내수주 관련들로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건설업종이 어제 강세였죠. 해외 수주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약간은 과열되는 양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건설업종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투톱으로 해서 다른 그 건설업종들도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관련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이제 조금씩 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대림산업도 11만 원을 좀 넘어갔고요. 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7만 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슈 그동안 뭐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동안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주가를 보면 오히려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시장 그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그들 종목군들 쪽으로 물론 선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을 보면서 약간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기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견줘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제 보험주들이 많이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과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보험주들이 그 전주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좋다가 네. 막상 뚜껑이 열려서 금리 인상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기조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 접어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구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저 금리 인상은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만 그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뺀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미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금리 인상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제 키 맞추기에 이제 가다 보면 보험과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에 좀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야 될 종목은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벤트 마감 후에 오는 그 허탈감이라든가요. 이제 좀 공백 기간이 이제 생길 텐데요. 네. 올해 이제 그 11월 달 그 지수 흐름은 지금 1860에서 1980 정도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주가 흐름은 지난 그 9월달 이제 10월 20일 날 저점을 1837점 찍고 바로 종가 1870까지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국면이 있는데요. 네. 한 1860선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공백 모멘텀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오는 그러한 공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1860에서 1980 정도 한 달 박스권을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경기 회복이 좀 서서히 이제 나타나면서 IT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난번 제가 그 IT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2만 원대 초반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만 4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2만 1천 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인데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흐름에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접근했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흐름 보게 된다 그러면 지난 그 기간 10월 달에 한 3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놨는데요. 네. 최근에 한 1,00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2만 1,000원에서 2만 4천원까지 밴드로 움직였는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매수 수량에서 이제 그 물량을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000원 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다시금 접근하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보면 외국인들 꾸준합니다. 9월 달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무엇보다도 보셔야 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올해 4월 달 고점을 찍고 올해 9월 달 이제 저점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IT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좀 덜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4분기에는 IT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그 재고 순환이 이제 빠르게 소진되는 IT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비중 확대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살펴봤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양호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심주인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의 관심주인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평가 국면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LG전자 정도는 IT에서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펀드 환매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바로 반등 나오기는 좀 약간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달이 전반적으로 보면 배당이 앞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참 많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등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미국을 따라가고 업종은 중국의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자가 붙어있는 주식들 주목하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상승폭을 보면 상당히 대단합니다. 네. 뭐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 10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송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 최근에는 좀 약간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업종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업종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이 관심 종목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켐스입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화학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하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은 물론이고요. 마진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가에 바로 가격에 바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한 최저 가동률까지 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질산 관련 제조 수직 계열화로 인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매년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슈켐스의 주요 제품 증설 일정을 보면 올해 비료화학의 원료가 되는 초안을 증설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연질 폴리우레탄 원료인 DNT를 증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증설한다는 게 증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질산과 MNB의 증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네. 2013년부터는 오스트리아 카본사에서 갖고 있는 탄소 배출권 그 지분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2% 현재 반영되고 있는 매출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나오는 수익이 2013년부터는 100% 슈켐스의 수익으로 좀 잡히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만 해도 약 200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슈켐스가 영업이익이 약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0억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죠. 이런 비중들을 차지한다고 본다고 하면 뭐 2010년 올해부터 2013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배당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통신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셨는데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약 4.6%에 좀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은 일단은 뭐 배당 관련주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슈켐스 차트인데요. 그동안 9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 이제 지금 초반까지 22,000원을 정고점을 두고 일단은 좀 돌파를 좀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관이 매수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또 거래량도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22,000원대를 상당히 힘있게 뚫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 목표 의견도 한 28,000원대까지 제시가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측면 모멘텀을 볼 때 업종도 좀 괜찮고요. 그래서 슈켐스를 좀 제시를 해봐 드렸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라든가 이제 우리 손절가들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목표가는 우리가 이제 26,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네.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슈켐스 배당 매력까지 갖춘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주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3D 이벤트 진행된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관심 종목을 두 종목을 보았었죠. 네. KDC, 잘만테크. 근데 좀 안타깝게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KDC 같은 경우는 3,200원 정도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종가가 2,805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비 마이너스 12%, 좀 10%, 요즘 같은 장세에는 좀 데미지가 좀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KDC는 최초의 매수 그리고 또 손절 기준 그것을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것은 매도 처리, 손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약세 기조의 어떤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또 첫째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사가 그렇게 못 되는 것 같고요. 또 3D 이벤트라고 하는 그 뉴스거리가 아주 그 자그마한 뉴스 또는 또 기존의 3D라고 하는 테마성이 한때 좀 이루어졌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뉴스에 뭐 약발이 안 먹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수급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또 개인 쪽에서 매수가 많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개인 쪽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매수가 진행이 되면 어떤 그 가격 상승의 집중력이 좀 상실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KDC는 일단 손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만테크도 마찬가지로요. 4,100원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3,9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가격 탄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가격 횡보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뭐 21이동 평균선 지지력을 쭉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가격 상승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지지력은 좀 3,700원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유지를 하면 조금 한 번 더 견뎌보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을 한번 주면 수익 구간도 진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만테크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특징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홀딩을 해도 수익권에는 다시 진입을 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이것은 홀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KDC는 손절 처리를 하고요. 잘만테크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만테크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이죠? 예, 이런 그 좀 분석을 중심으로 한 뉴스가 있네요. 네. 턴어라운드 기대주의 시선 집중 이런 타이틀의 뉴스인데요. 자, 3분기 또 4분기가 기대가 되죠. 3분기가 또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었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뭐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 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은 나타나지 않고 뭐 일부 종목은 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요. 이러는 가운데 또 4분기를 기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될 것인가 그런 종목들이 좀 리스트에 좀 나와 있네요. 뭐 각 증권사마다 좀 이렇게 내놓은 3분기 이후의 턴어라운드 기대 종목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물산, 미래에셋에서는 시노펙스, IBK에서는 신양, 대우에서는 태광, 삼성증권에서는 하나금융,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하나마이크론, KTB에서는 현대해상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각 증권사마다 말이죠. 네. 3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성 기대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종목이 대부분 관심 종목인데요. 네. 뭐 이 종목 중에 또 한 두 가지를 뽑아본다면 태광, 현대해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한번 동향을 보면요. 삼성물산 어제 건설주 그리고 또 보험주 시세가 좋았었는데요.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 시세 상승 이미 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데 조금 제외를 좀 시키고요. 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최근 급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이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제외를 시키고요.
신양 이건 좀 저가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것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런 이유고요. 하나금융 최근 그 최대 주주의 그 물량 처분으로 인해서 좀 가격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수급 개선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역시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은 관심 종목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태광하고 현대해상 그나마 시장 가격에 대한 부분 약간 메리트가 있고요. 터닝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태광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태광이라는 업체는 대형 피팅 업체입니다. 관이음새, 플랜트 업종에서의 관이음새를 제작하는 대형 피팅 업체인데요. 뭐 담수 플랜트, 해양 플랜트,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어떤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영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2009년 4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3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턴어라운드의 어떤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광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516억, 영업이익도 감소는 했지만은 플러스 흑자 전환이 좀 됐고요. 그래서 네. 4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매출의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추천 매수 가격은요. 어제 29,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매수 가격 한 500원 정도 좀 밑으로 봐서요. 28,500원 정도. 동시효과가 28,700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28,500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지난 고점이 10월 7일 날 31,2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한 15% 정도 설정을 했어요. 지난 10월 중에 31,250원 그 자리는 돌파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약간 부딪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약간 저항을 주더라도 그 이상 가격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한 4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2동 평균선을 크로스업하는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기관도 어제 그제 한 이틀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태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또 현대해상 보험주가 어제 많이 좋았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또 생보사의 동양생명, 대한생명까지 해서 보험주가 많이 좋았습니다. 보험주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기대 가능성 이게 좀 많죠. 그런 부분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동시효과가 좀 약간 약보합 정도, 저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시세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추천을 드려보면요, 25,500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25,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5,5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잡힐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추세 흐름적으로 보면요, 지난 7월 9일이죠. 그 당시 금리 인상이 있었던 그날이죠. 그날 26,200원을 고점을 탁 주고요. 그때 금리 인상 발표 10시에 발표 나면서 고점 주고 재료 소진에 의한 쭉 하락 22,200원까지 하락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크고요. 또 그런 시황도 자주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열흘 동안 거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중적인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순매수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 상승 기대를 해보고요. 네. 목표 수익률 이것도 15% 정도 좀 잡아볼게요. 29,300원입니다. 네. 지난 7월 9일 그 고점 이상은 충분히 돌파가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놓고도 네.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상되지 않는다면 이 보험주들의 흐름 자체도 좀 꺾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나쁘지만은 네.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보험주 흐름에 대해서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음 주에 그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인상이 안 된다라도 다음 달이나 차후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떤 시도가 될 거고요. 네.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보험주에 대한 부분 상승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네. 지금 뭐 보험주로서 현대해상 그리고 또 태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 쪽으로 저희가 힘을 더 실을 수 있을까요? 현대해상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또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단발성 뉴스가 가장 그 뉴스가 그 종목에 대해서 가장 빨리 어떤 시세 흐름에 대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태광, 현대해상 두 종목 중에 현대해상을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태광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요? 수급적인 측면은 네. 현대해상 쪽이 더 좋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기관의 지금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현대해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과 태광에 대해서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시효과상에서도 이런 현상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현재 오르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포스코 0.6, 그리고 현대중공업 0.2, 삼성생명 0.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승폭이 그다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1% 정도 오르면서 1939선의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자면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역시 동시효과상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네오이스게임즈, OCI 머티리얼즈까지 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CAO 쇼핑과 메가스터디, 중국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 약세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고요. 0.2% 오르면서 1940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상승 출발했습니다. 0.9% 오르면서 74만 7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위 자리를 하루 만에 되찾았습니다. 상당히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바짝 뒤쫓고 있죠. 어제 현대차가 급등을 하다가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총 변화가 다시 찾아왔고요. 포스코가 2위 자리를 다시 붙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조선업체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업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대중공업 장중에 2.5%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폭을 절반 정도 반납을 했었죠. 오늘은 0.3% 소폭 오르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권입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기아차는 나란히 강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차 낙폭이 조금씩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3% 소폭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6%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0.3%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LG전자, SK텔레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은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LG전자를 아래로 밀어냈는데요. 장중에 6% 급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저희가 앞에서 오기철 차장과 함께 만나봤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도 좀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KT와 우리금융, 삼성물산은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는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KTNG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보합권입니다. 삼성전기가 2%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한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12만 3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52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30선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역시 강세입니다. 어제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오늘 4.1% 급등하면서 어제의 4% 가까운 상승세 오늘 역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27,7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네오이스게임스, 동서 나란히 0.5% 상승하고 있고요. CJU 쇼핑을 저희가 동시효과때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0.5% 내리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보합권이고요. 메가스터디 0.6% 내리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태웅은 나란히 0.1%씩 오르고 있고요. SFA 0.7%, SK컴스 1% 상승하면서 다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포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0.3% 오르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1%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0.3% 내리고 있고요. GS홈쇼핑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만나봤던 태광 0.6% 내리고 있습니다. 28,500원 선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대로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광 투자는 4.8%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성화이텍 1.4%, 덕산하이메탈 2.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 초반 보합권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194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는 시장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계약 이상 매수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물량 매물출에도 좀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화학 업종, 최근 이 세 업종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좀 오늘 특이할 점은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3%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전기전자 업종의 전반적인 매기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111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30선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525에서 530선이 중기 저항대인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처음은 530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는 좀 동시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그리고 IT 관련 업종들을 좀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IT 관련 업종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나왔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장 전망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노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이익 모멘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리고 이번 양적 완화 정책이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향후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양적 완화 정책에 앞서 미국 경기가 제조업 중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크호스인 중국이 탄탄한 경기 흐름을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동성에 기대는 주가 상승세가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제지표 등 그런 기본 여건보다는 다소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월 초 빅 이벤트 두 가지를 넘긴 시점에서는 숨고르기 국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기대감에 반영되면서 시장은 지금 1940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일단 1950선 돌파 여부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로 보고 있습니다. 1950선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2010년 올해 6월 말과 그리고 8월 초에 그리고 10월 초에 나타났던 고점권을 기운 저항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50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전 고점권 저항대를 넘어섬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1950선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하루 1950선 돌파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일 지지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일 시가였던 1930선은 단기적인 지지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30선의 지지선 그리고 1950선의 저항 돌파 여부를 단기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일단 참여보다는 시장을 지켜보고 차후에 참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레벨업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의 선도주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다시 매기가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레벨업 시도가 나타날 경우에는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950선의 저항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하실 경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30선 지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투자공학팀 정성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외환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네. 일단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먼저 오늘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원달러는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4원 이상 하락한 1106원 50전 정도에 출발을 했다가요. 점차 좀 반등 장세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양상에서 지금 1109원 정도에 한 2.5원 정도 상승했죠. 장 초반보다. 이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달러 자체는 약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네. 일단 FOMC가 예상대로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고 외환시장에는 좀 불확실성 해소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네. 특히 유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유로 달러 기준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면 달러 약세 추세로 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걸 봤을 때는 1.40대 4일대가 상당히 강한 그 레인지 등락하면 상당히 강한 저항대였는데 그 전날 좀 미국에서 상향 돌파가 됐고요. 네네. 일단 글로벌 달러는 이런 양상으로 봤을 때도 추가 약세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는 하고 있지만 대내적인 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장 초반에 많이 밀렸다 올라가는 거는 오늘 공기업들 달러 매수가 상당히 많이 예상이 돼 있고요. 네네. 또 특히 1100원 선을 앞두고는 정부가 다소 좀 스무딩 그러니까 그 환율 급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그 개연성이 좀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이런 양상 속에서 그 1110원 선 위로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는 어차피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 쪽 그 개입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한 1105원에서 10원 정도 요 정도의 좀 등락 장세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중요한 지지선이 지난 4월에 저점이 1106원 정도 됐었거든요. 1105원 정도. 네. 요 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100원 선이 깨지면 국내 원달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아래로 뭐 옵션들을 많이 걸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의지가 좀 세겠죠. 1100원선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처음 이 부분에서 밀려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좀 힘든 나라들이 좀 많은데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도 유로 강세가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지난 5월 경험인데 달러 약세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유로존에서도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좀 피그스 국가들, 뭐 이전에 뭐 재정 위험들 지적됐던 국가들 이런 국가들 좀 리스크가 최근 사실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데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CDS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그런 흐름은 좀 잘 짚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환율 시장을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05원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장 뭐 1105원에서 1110원대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예. 좀 변화가 있죠? 예, 뭐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급등락을 좀 했는데요. 왜냐하면 뭐 정부 관계자도 규제 얘기를 했습니다. 국금극장이 지금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외화 자금 유출입 문제가 상당히 이슈인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채권 금리가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하다가 좀 지금은 다소 안정되면서 좀 다소의 하락세를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FOMC 결과만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도 그렇게 나쁠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도 있지만 달러 약세라는 것 자체는 채권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재료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 최근에 금통위 관련 우려가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죠. 근데 뭐 10월달에 금리 동결 배경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로 원 달러 환율이 좀 지목이 됐었고, 뭐 달러 약세는 아무래도 원 달러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높이는 재료니까 네네. 그런 우려가 좀 희석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달러 약세 계속되면서 뭐 외국인 원화 강세를 노린 외국인 국고채 매수에 대한 기대 역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FOMC 결과로 달러가 약세로 됐고, 요거 자체는 채권 시장이 좀 우호적인 여건입니다. 뭐 다만 뭐 장 초반에는 좀 마찰적인 변수였죠. 규제 때문에 좀 흔들리긴 했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좀 채권이 좀 길게 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뭐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실 좀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오늘 네. 뭐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인플레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아시아 국가들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뭐 관련 우려도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뭐 전날 미국채 움직임도 단기채는 대체로 금리가 좀 빠졌는데요. 10년 네. 아래는 30년 미국채만 유독 10bp 이상, 0.1% 포인트면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양상 때문에 좀 매수를 하면서도 다소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이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금리 일단 뭐 FOMC를 넘어서면서 저가 매수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금리 하락세가 좀 가능성은 있긴 한데 뭐 인플레라든지 여전히 좀 뭐 규제라든지 오늘 또 그것 때문에 흔들렸으니까요. 장 초반에 네.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하락은 하되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뵀는데요. 유진투자선물 투자공학팀의 정성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에 박재민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상승세 나오고 있고 연고점을 점차 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이 재료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뭐 금일 국내 증시 이제 미국과 이슈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요. 외국인의 매매 방향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판가름되는 변곡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제 FOMC에서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기대도 했던 그런 경기 부양책이 총 6천억 달러 규모 국채 매입할 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내년 2분기 말까지 뭐 8개월 동안 나눠가지고 75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한 모기지 채권도 매달 350억 달러씩 매입할 계획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약 9,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매입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네. 시장에서 예측했던 거의 5천억 달러에서 10,000달러, 10,000억 달러 이 정도에 부합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뭐 증시에는 미국 시장 증시에는 크게 뭐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고용지표나 이런 게 좀 좋게 나오면서 증시를 견인하지 않았나 상승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보시면은 시장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일단락이 됐고 네.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될 분위기는 맞지만 단기간에 지금 3일 동안 60포인트 넘게 상승했단 말이죠. 코스피가. 그리고 195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거의 펀드 환매 물량과 기관의 차익 물량 부담이 되는 국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아직도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베이시스도 최근 들어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과 기관의 어떤 차익 매물 때문에 코스피 단기간에 급등한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격 규정이 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금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약세였던 전기전자 업종이 좀 크게 상승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금융업종하고 네, 전기전자는 이제 미국 쪽에서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 정책도 끝났고 그런 어떤 공화당의 압승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좀 반등이 미국과 같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저는 기술주들은 지금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내년도 상반기 돼야지만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밑에서 샀으면은 큰 수익을 바라지 말고 5에서 10% 정도면은 매도를 하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아직도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금일 뭐 수급 자체를 보면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서 280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그 280억 중에 전기전자를 130억 사고 있고 지금 그동안 주도를 했던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이 지금 좀 많이 약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자동차 화학 업종 운수장비 외국인 70억, 화학 업종 90억, 기관까지 40억 같이 사고 있는데 조정받을 때 역시 주도주 화학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은 오히려 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 쪽으로 한번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번 시장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수는 좀 부담이 되는 국면이고요. 네. 그래서 이격 조정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지금 사실 지수를 보지 말고 계속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이 사는 업종을 지금 따라 붙는 게 맞습니다. 그 업종이 자동차랑 운수 장비랑 화학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사실 이틀 동안 지금 화학주랑 운수장비 업종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충분히 매수할 볼만하다.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다만 전기전자 업종이나 뭐 지금 오늘 상승하는 업종,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유통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만약에 수익을 남기신 분이라면 오히려 팔아야 되고 좀 다시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렇게 좀 쇼플레이도 좀 일어나는 시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경민 연구원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무리하게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종목별로 추구할 수 있는 수익률도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한다. 그럴 경우에 단기 매매 수익률 어느 정도로 잡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주도 업종을 단기 매매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네. 주도 업종이라는 게 이제 화학,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두 업종과 조선기계 이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 두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란불 예를 들어서 조정이 들어올 때 사가지고 네. 빨간불이 다음날 들어오면은 거의 한 4~5% 쇼플레이라는 거는 사실 10%가 안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수익률을 짧게 5% 이내로 가져가시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 먹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고요. 네. 이제 미국의 어떤 완화 정책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 완화 정책으로 증시가 여태까지 이끌어온 거거든요. 그 완화 정책이 끝났다는 거는 증시를 더 이상 이끌 모멘텀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 정책이나 어떤 완화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또 나와줘야지 증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요. 네.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3분기에 피크를 쳤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로 가기에도 지금은 좀 조금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쇼플레이 5% 내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5% 이내에서 한번 종목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1939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 장중에는 1944를 넘기도 했었죠.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오르면서 529를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105원을 좀 지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성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현재는 1106원 9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 증시에서 종합적으로 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